역대 교황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기후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참석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독감 증세 이후 주치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직접 참석 대신 온라인 참석 등을 고려 중인 가운데 바티칸 대표단은 예정대로 총회에 참석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 자주 두고 읽다 보면 낡아서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처리법으로 버리자니 난감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성경책을 대하는 자세로부터 올바른 폐기법이 시작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신자로서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고 싶지만 혼자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으로 공부를 병행하고 국내외 누구에게나 복음화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 의사를 밝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 문제로 교황의 직접 참석은 어려워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늘 진심인 프란치스코 교황. 이번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역대 총회에 교황이 직접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더욱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콥28에 참석하기 위해 UAE 두바이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주말 독감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습니다. CT 등 정밀 검사를 했는데 폐렴은 아니었지만 폐에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주일 3중 기도는 영상을 통해 집전했고 일반 아련에서도 짧은 인사를 제외하고 연설문을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Continuiamo con le catechesi, ma come io ancora non sto bene con questa gripe e la voce non è bella, sarà Monsignor Ciampanelli a leggere le cose. 파롤린 추기경은 총회 불참과 관련해 교황은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의사의 조언에 따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치의의 조언이 있었고 교황은 매우 유감스러워하며 조언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의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해외 순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의 직접 참석은 무산됐지만 온라인 참석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바티칸 대표단은 정상적으로 총회에 참석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새겨진 성경은 신앙생활의 필수품이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경책, 낡거나 오래돼 읽지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은지 기자가 올바른 성경책 처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책은 신심행위와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두 권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성경책이 낡거나 훼손됐을 때 처리 방법을 몰라 난감해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책 폐기법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앙인이라면 성경책을 어떤 마음으로 폐기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지만 해진 성경책이라면 가죽이나 천으로 새 성경처럼 리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책의 훼손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필요한 곳에 기부해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땅에 묻는 것을 올바른 폐기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경책을 매장하는 게 어려울 뿐더러 이런 방법이 권장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낡았다면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듯 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신앙의 주체로 보거나 신앙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이제 성경을 오래 보다 보면 해지고 또 가능하면 이제 성경을 잘 파쇄해서 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책은 신앙의 목적이나 주체가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를 신성시하는 건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책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또 너무 뭐 숭배한다든지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 좋은 도구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건 성경책을 신앙의 도구로서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말씀의 목마름을 느끼는 이들에게 온라인 방식을 통해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인데요. 성서 주간에 사이버 성경학교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윤재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성경 강의와 단과 강좌 프로그램이 눈길을 끕니다. 첫걸음과 일반 과정이 성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돕는다면 단과 과정은 비교적 짧은 4, 5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당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김동우 신부의 성경과 전래 단과 강좌를 통해선 미사 안에서 만나는 전래문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왔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걸음과 일반 과정, 단과 강좌는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과 강좌뿐 아니라 말씀에 맞들일 수 있는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필사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든 로그인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필사는 완료 후 필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주년을 맞아 12월 말까지 개인 필사로 신구약을 완필하면 장학금 10,000포인트를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12월 첫 주 대림 시기부터 개설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전래 시기별로 함께 참여하는 특별 통독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된 교구 성경 특강과 성경 듣기 등 관련 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경학교는 국내 교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경학교라지만 무조건 온라인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오프라인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수강생 연수회를 열어 성경 공부의 맛과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냥 무조건 등록해라. 그냥 시간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12월 9일 열리는 제17차 연수회에선 설립 10주년 기획행사로 말씀으로의 초대왕, 묵상의 기쁨왕, 말씀의 열매왕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CBBC 윤재선입니다. 블루밍 키즈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해외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비영리 법인인데요. 블루밍 키즈가 창립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십자가가 손잡이인 앙증맞은 종들이 눈에 띕니다. 흔들어보면 저마다 다른 음색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유리로 만든 십자가 조형 작품을 비롯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과 나무 묵주도 눈에 띕니다. 성물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선물이 되는 전시회가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이는 누구나 꽃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법인 블루밍 키즈의 창립전입니다. 전시회 주제는 빈손. 빈손이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듯이 물질과 나를 내려놓을 때만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블루밍 키즈는 갤러리 보고제 홍수원 이사장의 예술 나눔 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성미술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써온 겁니다. 홍수원 이사장은 그동안 성가정 입양원을 비롯해 청소년 그룹홈, 아프리카 어린이 등 국내외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라오스 소수민족 아이들과 오지마을 학교 리모델링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고 국내에선 심리정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 공익법인 블루밍 키즈를 결성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조각가 주동현 씨를 비롯해 김유리, 김재윤, 김종필 작가 등 9명이 재능 기부를 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판매 수익금은 전액 몽골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주고 조금 더 나은 어떤 환경과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아이들 삶을 몽졸이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나눴던 어떤 공감, 또 소통, 또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살아가면서 성장 기간 동안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막식에는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최광희 신부를 비롯해 성공회대 총장 김경문 신부, 아룬콘 브록마봉, 라오스 부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오늘 새벽 갑작스레 울린 알람에 단잠 깨신 분들 많을 겁니다. 7년 전이었죠. 국내 최대 진도인 5.8의 지진이 났던 경주에서 또 한 차례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 알림 문자였습니다.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엔 규모가 4.0 이상이면 여진 대비를 위해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요. 이번 지진의 경우 유감 신고는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듯합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통틀어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99차례, 1999년부터 집계한 연평균 횟수 70.6회를 훨씬 웃돕니다. 게다가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포함한 동남권의 경우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 14개가량 자리하고 있어서 지진에 더욱 취약하지만 월성 원전을 포함해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가동 원전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변해가는 상황과 함께 이번엔 괜찮았다라고 넘길 게 아니라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